코스닥을 향한 외국인의 기세가 무서운 하루입니다. 코스닥 러버 중에 한 분인 마켓 1타 강사와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엠뱅골드 신광섭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잘 보냈고요. 네, 가족들과 주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위험 신호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어떤 위험 신호가 우리 있었어요? 이제 설날 때 친척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네. 뭐 큰 집도 모이고, 뭐 작은 네. 집도 다 모이는데 약간 좀 불안해지는 뭐 나 뭐 이 환경들이. 종목 샀다. 예, 나 이거 뭐, 사도 되냐? 예, 뭐 산지 얼마 안 됐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분위기는 전도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맞아요. 싶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돈 다들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오히려 제가 덕담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아마 설날 때 뭐 세뱃돈도 주고 뭐 하면서 덕담할 때도 대부분 주식 얘기 좀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또 준비된 내용들도 시장과 좀 연관된 또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로 먼저 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이제 직전에 네. 금요일에 2월 13일에 펩트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쵸? 네.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와줬어요. 네.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아셨어요? 사실 이제 펩타이드 대장이라고 결론을 이제 키워드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펩트론이 사실 대장이긴 하죠. 일라릴리와 계약 연장 평가 시한이 좀 더 연장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이미 작년부터 좀 노출이 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숏스퀴즈를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좀 시원하게 오늘 뭐 장 중에는 무려 거의 뭐 20%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19%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죠.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연장 시한이 다가오면서 연장이 실제로 안 될 거란 우려감들 때문에 빠졌었고, 실제 연장이 안 됐죠. 연장이 됐었죠. 1년 정도 연장이 됐어. 그 안에 뭔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못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모락모락 펼쳐질 거다. 근데 오늘 펩트론이 급등이 나온 원인이 딱히 없습니다. 아마 찾아보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수급적인 요소, 특히 코스닥이 오늘 오전에 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소식도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노출이 랭크가 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관들의 픽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아직 이제 32만 원, 이 볼리즘에는 상단이죠. 32만 원이 좀 저항인데요. 여기까지 아직 목표 가격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1차 목표 가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아마 내일 좀 눌림이 나오면, 음봉이 좀 떨어지면은 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뭐 그래도 지금 한 절반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음봉 시에 여러분 눌리면 매수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격 전략 여러분 목표 가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 리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반도체로 준비를 했다라고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주제 보고 자세한 시장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오늘 네. 발동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뭐 그래서 뭐 SNS에서는 뭐 몇 년 만이다, 뭐 다시 또 이게 이렇게 여러 차례 되는 게 뭐 한 5년 만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보름 전에도 사실은 설 연휴 보름 전에도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었죠. 그때 당시도 거의 코스닥 뭐 6% 정도 급등이 나왔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오늘 이제 유독 물론 전반적으로 강하긴 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또 어떤 식으로 코스닥에 대한 부양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 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늘 뭐 서울식품인가 그 종목들 동전주거든요. 맞아요. 상한가 들어가고 네. 바닥에서 동전주 관련된 부분, 1,000원 미만의 종목들에 대해서도 부실기업 관련된 부분. 근데 사실 이 관련된 정책이 자세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딱 있거든요. 1달러 미만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 미국 SEC 거래위원회에서 체크를 하고 요걸 이제 상장 폐지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국면이라고 좀 비슷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뭔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실 기업,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싸서 조금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뭔가 반란을 이제 꿈꾸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1,000원 미만 종목들이 대부분 뭐 상한가를 도달하는 부분들이 연휴 전부터 포착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동전주. 사실 이것도 이제 주당 가격에 대한 문제지. 실적으로는 동전 중에서 그 실적을 내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와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뭔가 여기서 뭔가 엑시트 빠져나오기 위한 출구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뭔가 메이저 이런 이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이런 쪽에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아마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면서 상승을 좀 만들고 있다. 근데 사실 동전주는 뭐 아시다시피 진짜 우리가 로또 사듯이 뭐 10장, 20장 사듯이 거기서 이제 한두 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력적이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오죠. 성장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시다시피 액티브 코스닥 ETF를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현재 이제 신설 예정이겠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1100선을 안착하고 나서 과연 정부가 이제 코스피 5000위원회에서 이제 코스닥 3000위원회로 약간 탈바꿈 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3000이 가려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전자닉스만큼의 초호황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이번 정부에서 만들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어쨌든 기대감은 언제까지죠? 6월 3일 지방선거 전후까지는 살아있다. 3천을 안 가더라도 사실 2천만 찍어도 사실 저는 초대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오죠. 오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유동성 공급 정책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오겠는데 우리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바로 주식 토큰 발행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오늘 STO 관련된 부분들에서 증권주라든 이런 종목들 물론 자사주 의무 소각도 있지만은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토큰.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HTS나 MTS 증권사의 그 어플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토큰을 활용해서 좀 더 코인에 대한 자금까지도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성장 엔진이 될 것이다. 결국 뭘까요? 유동성이 아주 치밀한 전략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3천을 찍을지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코스닥 하게 되면 딱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중을 따지면요. 코스닥 150 상위 종목 중에서 1위 바이오, 2위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3위가 뭐겠죠? 네, 바로 K 2차전지, 배터리겠죠. 그래서 세 가지 중인데 뭐 2차전지 관련된 코멘트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아마 설 연휴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주말에 엑스맨션이 좀 올라왔었죠. 실제로 이게 올라왔죠. 한국에 계신가요? 하면서 당신 한국에 살고 있고 하게 된다면 테슬라에 지원해라. 뭐 칩, 뭐 반도체 디자인, 뭐 팹, 뭐 전반적으로 한국 반도체 인재 모시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아마 주말에 그 연휴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너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 메인의 뉴스가 떴었습니다. 실제로도 엑스맨션에도 올렸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도 이런 반도체에 굉장히 관심이 좀 크구나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는 멘션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요약본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게 오늘 뭐 반도체 소부장들 초반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한 10시부터 좀 강해졌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들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분석해 보게 되면요. 바로 이거죠. 뉴스 나오기 직전이었는데 사실 아침에는 반영인데다가 HBM 이 가격이 개당 공급가가 30% 인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쇼티지가 나오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급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격 올려버리자. 그러니까 지금도 증설에 대한 속도를 계속 늦추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증설이 지금 확정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인 클러스터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언제죠? 27년도, 28년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럼 당장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개당 공급가를 이런 식으로 700불까지도 올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또 상승이 나왔던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또 이제 캐펙스에 대한 플랜을 다시 또 세웠고요. 이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온쇼어링, 리쇼어링에 대한 분위기들, 메이드 인 USA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뭐 한국과 대만, 어찌 보면은 대만도 약간 지정 리스크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최근에 대북 관련돼서 좀 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휴전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좀 밀어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년도 말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가동한다. 이런 또 이제 뉴스들이 좀 보도되고 있고요. 약 70조 원 정도 투입해서 아이다호주에 좀 캐펙스를 좀 플랜을 좀 세운다. 이런 뉴스가 좀 보도되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비자인데 비중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점이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힌트가 이제 종목과 같이 결부돼 나오거든요. 미국 내 최대의 클린룸을 건설할 것이다라는 이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뭐 1,500, 일단 1,500까지 보고 있는데 2,000 가도 좋고요. 뭐 3,000 가면 진짜 저는 진짜 3,000 가면은 이제 주식 다 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1,500까지 일단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들의 중에서도 키 맞추기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클린룸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종목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모멘텀이 확실한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보자라고 오늘의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1타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뭐 오늘은 조금 작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매력적인 제가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말씀 말씀드릴게요. 13,00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IMT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장비 회사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클린룸 안에 들어가는 세정 장비를 만드는 업체다. 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BM에 필요한 이제 건식 세정 장비를 현재 누구한테 공급하고 있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티커 M6겠죠. 이 회사가 최근에 또 이제 캐펙스 플랜을 또 발표를 추가적으로 연달아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당연히 수혜가 기대된다. 클린룸 세계 최대 규모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장비도 어쩔 수 없이 세정 장비 쪽인 IMT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은요. SK 하이닉스와 IMT와의 협력 관계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4 버닝 클러스터 세정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주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차트 볼게요. 단순하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2월 9일 날 상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이때 왜 올라갔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윗골이 달리고 약간 음봉 마감했는데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 이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저는 깔끔하고요. 요 최근에 3, 4일 동안에 어땠냐? 이 3, 4일 동안에 거래량이 완전히 소멸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완전히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으로도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죠. 15,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7,000원 선, 손절 가격은 11,3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1차는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고요. 여기 넘어갔을 때 여기서 뭐 기간 조정 나왔다 올라갈 수 있고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4시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강님? 네, 오늘 뭐 바이오, 뭐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사이좋게 너 올라가고 나 올라가는 약간 형님과 아우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베스트 섹터마다 10종목씩을 쭉 뽑아가지고 차트가까지 같이 보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10개, 바이오 10개, 그리고 2차 전지 10개 이렇게 제가 코스닥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아마 이제 지방선거 오기 전까지 이제 쉽게 돈 벌 수 있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이때 뭔가 주목할 수 있는 종목들 딱 제가 30종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딥하게 한번 하시면 아마 좀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잠시 뒤에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선 검색하셔서요. 공개 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